부동산 진검승부. 안녕하십니까, 진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식산업센터 과잉 공급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궁극의 목적은 경제적 자유를 꿈꾸시고요. 그 중심에는 수익형 부동산이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에는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무래도 부동산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는 황금성에 대해서는 주거용이 낫다고 볼 수 있죠. 주거용으로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이 있는데, 실제로 수요가 많은 주거용이기 때문에 황금성이 뛰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비주거용으로는 상업용과 산업용이 있는데, 상업용으로는 업무용 오피스텔, 창고, 상가, 펜션 등이 있습니다. 펜션에도 또 많은 꿈을 꾸시죠. 풍광 좋은 곳에 그림 같은 펜션을 운영하시면서 찾아오시는 손님들과 소주도 한 잔 기울이면서 여러 가지 사는 얘기, 재미난 얘기 하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시는데, 실제로는 청소하시다가 디스크 걸리셨다는 분들도 있고요. 모든 것이 그렇듯이 참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산업용으로는 오늘의 주제인 지식산업센터, 공장, 물류센터 등 두 가지가 있는데, 임대 수익과 그다음에 처분 수익을 바라고 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는 말 그대로 토지 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는 노지 주차장, 모델하우스 임대 등이 있는데요. 노지 주차장으로 국방 갖고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인천공항 쪽 보면은 토지에는 노지 주차장 만들어서 많은 수익들을 보고 계시고요. 수도권 인근의 좀 넓은 공터에는 모델하우스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수익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임대소득과 두 번째 처분소득, 시세 차익을 노린 처분소득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처분소득이 극대화될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왜 그러냐면 처분소득 자체는 단일 시일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잘못된 정보로 오랜 기간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모든 투자가 그렇겠지만 역시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서도 목적을 정하고 목적에 맞는 물건을 선택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자기가 바라는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접근을 하시면 물건을 고르고 투자하시는데 훌륭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학교 때 나오나요? 사회 시간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 중요하죠. 입주 물량, 이주 수요, 인구 증가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금리죠.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아파트 기업 투자, 경매, NPL도 있죠. 채권을 사오는데 그 채권 금액을 가지고 진로 잡고 질권 대출을 받아서 배당 수익을 노리는, 와 조합해서 배당 수익을 노리는 NPL 투자도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고요. 중립금리로는 2.75%에서 3%를 중립금리라고 한답니다.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부 정책 굉장히 중요하죠. TI, DSR, LTV, 정책적 규제, 전매 제한, 재개발 규제, 대출 규제, 세금 등이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목적에 따른 사용자에 따라 목표를 좀 달리 해야 되죠. 상가의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판매 행위로 이윤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 업종에 따라 고객 중심으로 입지 및 편의시설을 구축하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는 기업이죠. 기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통해 이윤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입주자와 사업 형태에 맞는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업하기에 편한 시설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지산물건 선정법으로 저는 프로모션을 찾아라 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프로모션 시기는 초기 PF 대출 때문에 금융사에서 요구하는 시공사의 책임준공 각서, 그리고 시공사에서는 사업의 성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청약률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청약률, 예를 들면 50% 이상 했을 때 책임준공 각서를 써주겠다. 그러면 그걸 제출하고 시행사는 금융권에 제출해서 기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금을 가지고 이제 지식산업센터 시행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청약률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모션을 정하죠. 할인을 한다거나 입주지원금 형식으로 프로모션을 걸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준공이 끝난 이후에 시행사 보유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때도 이제 프로모션을 걸기도 하죠. 할인을 해주거나 아니면 임대를 맞춰서 수익률을 맞춰준 다음에 프로모션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 투자할 때 프로모션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자체가 협상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협상의 우위를 점하면 아무래도 자기 의견을 관철을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에는 공동구매를 한다면은 단체의 힘으로 굉장히 좋은 물건, 좋은 조건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저 진검에게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실제로 시행사나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좀 의견을 조율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수한 사업주에서는 입주 의향서를 받는데요. 다구자재로 평가를 합니다. 뭐냐면 다구자재라는 것은 많은 평수를 분양받겠다고 입주 의향서를 낸 사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요. 진위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분양 계약으로 이끄는 건데요. 시행사나 분양 대행사 측에서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개미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힘든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들도 모아가지고 단체로 시행사나 분양 대행사랑 협상을 하면 단체의 힘을 이용할 수 있다. 훌륭한 우화도 있지 않습니까? 회초리. 회초리의 그 교훈이라고 해가지고 가느다란 회초리 하나는 부러뜨리기 쉽지만 한 다발의 회초리는 부러뜨리기 힘들다. 2018년 5월에 전국 지식산업센터 현황이랍니다. 전국적으로 956개가 있고 지금 1000개 육박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서울이 그때 당시에 324개, 경기가 370개, 인천이 59개, 지방, 제주도까지도 3개가 있네요. 지금 현재 서울 시내에 324개인데 산업단지에 집중되어 있죠. 산업단지에 집중되어 있고 이후에 좀 그래도 그나마 금액대가 크고 인기가 많았던 지역을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이라고 했는데요. 지사는 과잉 공급이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긴 한데요. 실제로 많아요. 그리고 투자하기가 어려워지죠. 한번 가격을 한번 알아볼까요? 이제 제가 지금 선정하는 것은 9호선 라인과 인기 많았던 지역을 간략하게 샘플링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동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지역이고 거의 완판 신화를 이뤘던 것입니다. SK부이원센터, 성수 대시양 여긴 두 개가 같은 A, B, C동으로 이루어졌는데요. SK부이원센터가 대로변 쪽에 있고요. 성수 대시양이 좀 뒤쪽에 있었죠. 그래서 SK부이원센터는 1200만원대, 성수 W 대시양 같은 경우에는 평균 분양가가 1100만원대. 아무래도 대로변보다 뒤 후면에 있기 때문에 금액대가 좀 낮았죠. 분양 시기는 2017년 12월 달입니다. 그리고 더 스페이스 타워는 1450만원대인데요. 2018년 10월 달에 분양을 했습니다. 불과 1년이 안 된 사이에 분양가가 오른 이유는 서울에서 지산을 지을 만한 그 사업지가 작죠. 그래서 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1년 새에 이렇게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식산업센터의 가격을 결정하는 구성 요소로는 대지가가 있을 거고, 건축비, 그 다음에 사업비로 분양 수수료, 그 다음에 기업 마진, 그 다음에 홍보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건축비도 올랐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지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대가,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가격대가 차이가 나게 된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네요. 다음은 선유도역인데요. 9호선 라인이 원체 인기가 많기 때문에, 강서에서 지금 이제 미사까지도 9호선이 연장된다고 하니까요. 강남을 관통하기 때문에 9호선 주변의 아파트 값은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 이제 21스트라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2018년 7월에 분양을 했는데요. 여기도 1320만원입니다. 1320만원. 만만치 않죠. 그리고 가양역에도 아벨테크노와 더 스카이밸리가 있는데요. 아벨테크노는 850만원이었어요. 이게 17년 5월에 분양을 했을 때 85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스카이밸리는 18년 9월에 분양을, 지금도 이제 자녀분 분양을 계속하고 있는데 1,420만 원입니다. 여기도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가격대가 꽤 오르죠. 여기는 한 아벨테크노는 가양역 7번 출구에서 한 200m, 그리고 뭐 더 스카이밸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 7번 출구에서 나오자마자 뭐 10m도 안 되죠. 그 정도인데요. 구조가 좀 다릅니다. 아벨테크노는 평형대가 좀 넓게 구성되어 있고, 더 스카이밸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크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섹션 오피스로 잘게 잘라놨었죠. 네, 그래서 2억대, 3억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평당 분양가는 1,420만 원. 솔직히 뭐 개미들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좀 힘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뭐 이렇듯 불과 1년 새에 가격대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그 지산이 과잉 공급이다 뭐 이걸 떠나서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시점에서 접근했을 때 임대 수익이 목표라고 한다면 임대가를 얼마로 책정하고 수익은 얼마나 될 건가, 이런 고심해서 한번 수익률을 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수요가 그만큼 많은가. 그래서 한번 전략적으로 꼼꼼하게 한번 판단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개와 늑대의 시간, 뭐 해질녘 석양이 저물어 갈 쯤에 어슴푸레한 시간에 저 멀리서 걸어오는 실루엣 자체가 내가 기르던 개인지 나를 해치려는 늑대인지 분간할 수 없는 시간, 그거를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지산이 약간 개와 늑대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 수도권 좋은 건 다 알죠. 그러나 접근했을 때 과연 수익률이 얼마만큼 날 것인가에 대한 판단, 굳이 이제는 수도권에서도 위성도시, 서울 인근에 사업을 시행하는 역세권 쪽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제 변화의 시간이다. 타임 포 체인지. 생각의 차이가 부동산 투자의 성패를 가른다 라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진금에게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시행사나 아니면 분양 대행사를 직접 만나서 좋은 물건, 그리고 한번 협상해서 좋은 조건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좋은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금이었습니다.